연중 300일 이상 맑은 하늘을 자랑하는 호주. 온화한 날씨와 함께 다양한 잔디를 경험할 수 있다 보니 골퍼들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골프의 본고장인 미국에 비해 비용도 저렴해 한국과 일본, 태국 등에서 골프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인준 코치는 이곳에서 골프 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호주에 있다가 보니까 조금 유학 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더 훈련을 시켜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생각해서 중학생 때 삼촌의 권유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 호주로 유학 온 이인준 씨. 하지만 막상 와보니 골프 치기에 좋은 환경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없어 체계적으로 골프를 배우기 어려웠는데요. 프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골프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결국 한국 같은 아카데미 시스템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해 8년간의 프로 선수 활동을 정리하고 호주에 골프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프라이빗 레슨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준 코치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오랜 현지 생활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한국식 교육 방법이 합쳐져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골프 교습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렇게 오기 전에 거의 한 95타 정도 쳤거든요. 근데 1년 안에 72에서 75타로 줄였습니다. 그때서는 이제 그냥 더 열심히 하면서 결과가 좀 많이 좋아졌죠. The way we have learned to teach here is more about the student being able to find the way to become a good player.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erformance. 2005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1,000명도 넘는 선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유소연과 배상문 선수 등 미국과 한국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 역시 이곳을 거쳐갔죠. 그런 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골프 교육의 대가로 불리는 이안츠리 코치. 이인준 코치는 이안츠리 코치의 수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Yes, he's a very good coach. Chris has developed very good skills over the years and is becoming a leading coach in Australia. So, 이안 코치님한테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고 앞으로 내가 선수를 키우면서 양성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안 코치님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해서 스승에게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경기 도중 마음을 다스리는 이른바 멘탈 관리법인데요. 골프 유망주들에게도 정신적인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은 이인준 코치만의 강점이 됐죠. 어떤 샷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라운딩을 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시합에 가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긴장할 때는 원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인준 프로님은 그 방법이랑 어떻게 하는지를 다 설명 제대로 해주고 그거를 프로님 말을 믿고 시합에 나가서 잘 합니다. 팀 스포츠가 아닌 골프의 매력은 매 훈련과 경기가 오롯이 자신과의 도전이라고 말하는 이인준 코치. 그 매력에 푹 빠져 17년째 후배 골퍼들의 성장을 도우며 호주의 골프 선수 육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선수를 키우는 게 제 목표고요. 서양인 선수들을 좀 많이 키워서 앞으로 이렇게 서양인의 그 스포츠 안에 동양인의 코치도 있다라는 거를 좀 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오클랜드 시내의 한 교회. 들어서자마자 풍성하고 웅장한 선율이 도심임을 잊게 합니다. 교회 한쪽 벽을 차지한 오르간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 오르간 연주자 박미란 씨의 수업이 한창입니다. 내가 소리를 다 만들어야 돼요. 페달을 받고 소리를 세팅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음색을 내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직접 지휘자가 됐다고 생각하며 어떤 음악을 만들어 나갈지 설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악기입니다.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그럼 음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튼을 사용하던가 내가 음색을 뽑아서 쓰던가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교회 건물처럼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 파이프 오르간 수업을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박미란 씨의 오르간 연주에 제자들은 잠시도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막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더 굉장히 지금 기쁘게 하고 있어요. 이 오클랜드에서는 한인으로서 그 오르가니스트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란 씨의 원래 전공은 피아노. 유학길에 오른 남편을 따라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으로 오르간 연주를 배웠는데요. 평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오르간을 배운 지 2년 만인 지난 2012년 뉴질랜드 전국 오르간 경연대회에 나가 연주상과 청중상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배운 지 2년 만에 이제 거기 대회에 나갔었을 때에 수상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고 그 후에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주회라든가 이런 섭외가 이제 계속 오게 됐었어요. 피아노를 오래 쳐왔지만 오르간 연주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르간과 피아노는 소리를 내는 방식은 물론 건반을 두드리는 느낌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피아노 전공자라는 이름을 잠시 버려두고 오르간 초심자로서 다음 단계로 향하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서너 시간씩 집에 온 뒤에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 일과가 딱 끝내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한 8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이제 이 오르간으로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렇게 했었던 게 한 7년 동안 그렇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해 이제는 손꼽히는 오르간 연주자가 된 박미란 씨. 오로지 오르간 연습에 삶을 맡긴 어머니를 보고 딸도 바이올린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연말에는 한 무대에서 합주할 기회까지 얻었죠. 오르간과 바이올린으로 멋진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바이올린 나름대로 되게 섬세한 악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섬세한 느낌과 또 오르간의 어떻게 보면 깊은 울림과 함께 또 그 공간을 좀 어떻게 보면 푹 이렇게 적셔가는 그 느낌이 계속 연주하다 보면 듣다 보면 또 다른 어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Well, she's a superb musician. She is exceptionally dedicated and seeks perfection in everything she does. 양손과 다리까지 모두 사용해 연주하기 어려운 데다가 접하기도 쉽지 않은 악기 오르간. 그 때문인지 오르간 연주자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미란 씨는 이 상황이 못내 아쉽습니다.
오르간의 풍성한 음색을 통해 새로운 음악의 세계로 대중을 직접 안내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생소한 악기이기 때문에 이런 오르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세미나와 함께 병행하는 이런 연주회를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연주자의 감성이 전해져 폭넓은 소리로 울림을 주는 오르간. 그런 오르간 연주를 계속하다 보니 또 다른 꿈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연주를 듣고 감명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며 소리가 주는 힘에 관심을 두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음악 치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와 해설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음악을 깊이 접하고 삶의 선한 영향력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길을 찾아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저렴한 물가와 다양한 해양 스포츠로 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필리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인 만큼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손꼽히는 휴양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10번째로 큰 섬, 보홀은 대도시들에 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꾸밈없이 보존된 자연이 펼쳐진 보홀섬의 구석구석으로 투어를 떠나봅시다. 보홀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부에서 페리를 타야 하는데요.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각 섬으로 가려는 여행객들이 한데 모인 데다 규모도 커 페리터미널이 마치 공항 같습니다. 짐검사와 체크인을 마친 뒤 배에 오릅니다. 저는 세부에서 보홀섬으로 가는 페리에 탑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눈부신 바다를 보며 2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맨메이드 포레스트. 1960년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꾸민 숲입니다. 인공으로 조성된 숲이라 나무의 높이와 모양이 일정합니다. 열대기후의 섬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쾌적하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본격적인 보홀 육상 투어는 로봇강 투어로 시작합니다. 21km의 로봇강은 이 섬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1시간 동안 크루즈를 타고 로봇강을 둘러봅니다. 야자수가 우거진 열대우림 사이를 지나니 필리핀의 아마존이라는 별명이 실감납니다. 크루즈의 선상 뷔페에서는 라이브 밴드의 연주와 함께 맛있는 식사도 즐길 수 있는데요. 에메랄드빛 강물을 감상하며 보홀식 해산물을 맛보는 오감 만족 코스입니다. 또 하나, 보홀에서 꼭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커다란 눈 때문에 안경원숭이라 불리는 타르시어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이자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돼 있는데요. 예민한 성격 탓에 서식지가 바뀌면 생존할 수 없어 보호구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Tarsiers are just 5 to 6 inches maximum height, and they also have a long tail, 7 to 11 inches long. 낮에는 주로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휴식하다 보니 이렇게 큰 나뭇잎을 들춰보면 쉬고 있는 안경원숭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몸에 큰 눈, 긴 꼬리를 가져
영화 그렘린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귀엽죠? 보홀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보홀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214개의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하지만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감수할 만합니다. 보홀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초콜릿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건기가 되면 언덕을 덮고 있는 풀이 갈색으로 변해 마치 키세스 초콜릿처럼 보인다 하여 초콜릿힐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원뿔형 언덕 1200여 개가 모여 만들어진 풍경. 200만 년 전 바닷속에 퇴적해 있던 산호섬이 융기되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색적인 풍경에 관광객들도 사진 찍기를 멈출 줄 모릅니다. 반짝이는 모래와 투명한 바다가 아니어도 충분히 색다른 매력이 넘치는 곳.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떠오르는 여행지. 필리핀 보홀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귀환한 다문화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 사업과 법률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하는 민간단체는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월 22일까지 코리안넷을 통해 받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베트남에 동반 귀국한 다문화 자녀는 2만여 명으로 체류 자격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교육 혜택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공익 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단체로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세종학당으로 지정되면 교육 예산과 교사 연수, 교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